안녕하세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유동성 공급, 고용지수, 테이퍼링, 그리고 유동성 회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이게 왜 증시에 좀 영향을 주는지, 어떤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지, 잘 이해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자, 코로나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 상황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만 해도 끔찍하죠.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전 세계는 완전 락다운부터 시작해서 역사상 정말 거의 전례 없었던 최고의 침체기에 들어갑니다. 네,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죠. 각 정부는 락다운을 하고 국정을 막고 도시를 막으면서 stay at home, 집에만 있으라고 하죠. 코로나 팬데믹, 아우 이놈의 코로나 국정 닫아라, 아우 집에만 있어, 아우 그러다가 백신 찾는 겁니다. 네, 너무 힘든 시기를 좀 보내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어떤 매출과 이익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가구소득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증가하고 고용지수도 하락하고 그리고 가구소득 감소하고 막 해고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갑자기 기업에서 너 나가 잘라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당장 이렇게 잡을 잃어버리고 직업을 잃어버리고 수익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내야 될 월세, 대출, 생활비, 치료비,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을 낼 돈이 없어져요. 사람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보험을 팔거나 적금을 깨거나 점점 긴축을 하게 됩니다. 가게 자체가 긴축을 하게 되죠. 자,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나 뭐 이런 동남아 특히 그랬는데 처음에 마스크, 장갑 부족 현상 때문에 이쪽에 투자했을 때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었어요. 제 주변에도 마스크나 장갑으로 엄청나게 부를 이루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모든 사람들이 장갑을 끼고 이러다 보니까 마스크 부족 현상이 벌어졌고 어느 순간에 언택트라는 게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왔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확진한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바로 여기저기 폐쇄를 합니다. 마트, 백화점, 사람 많이 모이는 곳들을 이제 폐쇄를 하고 공장도 문 닫는 곳이 생기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직장도 재택근무로 바꾸고 폐쇄를 하고 학교도 온라인으로 바꾸면서 폐쇄를 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락다운이 벌어지죠. 자, 모두 이렇게 락다운을 어려워지니까 정부는 이제 선택을 합니다. 이 상태로 갔다간 기업이 무너지고 국민들이 돈을 못 버니까 다 파산을 하고 무너집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돈을 뿌려야 됩니다. 돈. 기업과 국민을 살리려면 돈을 뿌리는 방법밖에 없다. 돈을 뿌립시다. 그래서 미국의 예를 들면 매달 국제 800억 달러 주택자동증권 이제 400억 달러 해서 1200억 달러를 매달 유동성 공급을 합니다. 돈을 막 공급해요. 와, 이 달러 그냥 저희도 좀 주면 좋겠죠. 돈을 이제 막 공급합니다. 기업에도 공급하고 사회 인프라에도 공급하고 개인들한테도 복지 예산, 긴급 지원 예산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합니다. 개인들한테도 이렇게 돈을 갖다 주죠. 네, 그러면서 돈으로 경기를 다시 살리고 돈으로 가정이 망해가지 않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받은 돈으로 기업들은 이제 부품도 사고 이런 재료를 사면서 공장도 가동하고 인건비 이제 확보를 했으니까 월급도 주고 어느 정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개인들의 같은 경우에는 돈이 생기니까 저축도 하고 뭐 생활비로 쓰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더 돈 벌어야지 그래서 주식, 코인, 부동산으로 돈이 모이고 이쪽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식 부자, 코인 부자, 부동산 부자가 많이 나타나게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살아나는 것 같네, 이제 안정화되는 것 같네, 돈 공급하는 거 이제 줄이자. 뭐 1200달러씩 할 필요가 없어질 것 같고 이제 조금씩 줄이자. 뭐 1000억 달러로 줄였다가 800억으로 줄였다가 뭐 500억으로 줄였다가 줄이자. 돈 공급을 줄이는 고민을 합니다. 이게 바로 수도꼭지를 잠근다, 테이퍼링이죠. 그때 문제가 있어요. 돈으로 부양한 경제, 다음에 무엇이 올까요?
현재 미국에 쌓여있는 엄청난 빚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미국 현재 기준으로 28조 4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거의 한 3경 정도의 부채가 어마무시하게 쌓여있어요. 이 돈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떡합니까 저거. 돈이 많이 시장에 오다 보니까 수요 대 공급의 법칙으로 인해서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급상승하는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을 하죠. 고물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하니까 정부에서는 다시 고민을 합니다. 계속 돈 주면 버는 나빠진다. 농담이고요. 계속 돈이 풀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해. 자,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줄이자. 유동성 공급을 점점 후퇴하자. 그리고 필요하면 돈을 회수해야 된다. 시장에 돈이 줄어야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그래야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인플레이션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 중에 인플레이션을 회복하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경기가 성장하면 돼요. 물가가 오르더라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면 아무래도 공급하는 가격을 조금 더 낮춰도 기업 유지가 되니까 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개인들한테 복지 예산을 좀 복지 자금을 계속 줬더니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일을.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수가 잘 안 올라가요. 실업 상황은 계속 유지가 되고 고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고용이 안 되는 이유가 기업이 고용 안 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그냥 복지 예산만 받고 그걸로 그냥 놀고 먹고 하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실업급여 받고. 이러다 보니까 고용이 안 되면 기업들은 생산 라인을 더 돌릴 수가 없고 이 생산 라인을 더 못 돌리니까 경기 회복에는 약간 찬물이 껴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돈 공급을 줄여서 돈 안 줄 테니까 이제 일해 라고 해야 되고 테이퍼링이죠. 돈을 회수해야 돼요. 시장에 있는 인플레이션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화폐 가치를 올려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있는 돈을 회수합니다. 유동성 긴축입니다. 유동성 긴축이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은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이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 제일 두려운 겁니다. 자, 유동성 공급을 줄인다고 하니까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그동안 주식, 코인, 부동산 뭐 이런데 돈으로 이렇게 부양이 많이 됐는데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매수가 줄어들고 매도는 많아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주식시장이 조금 조정기가 올 수 있겠죠. 이제 걱정이 됩니다. 주식을 팔아야 되나? 코인을 팔아야 되나? 부동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개인들은 고민을 하고 이제 위험자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게 되죠. 더군다나 대형 투자사들도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돈으로 가는 때가 아니다. 진짜로 좋은 기업,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바로 눈앞에 있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 미래에 대해서도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연구개발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기업, 여기만 투자해야 돼. 이러니까 실적이 좋은 일부 종목들에게 쏠림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외면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투자에 쏠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어느 쪽으로 투자가 쏠림되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그 선구안이라 그러죠.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자, 테이퍼링하고 양적 긴축의 가장 큰 차이, 정말 무서운 건 양적 긴축이에요.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이게 왼쪽이 이건데 이 물통에 물을 계속 공급 콸콸콸콸콸 했는데 이 콸콸콸콸이 줄어들긴 하지만 여기 있는 물은 어느 정도는 계속 담아져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 기대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상승시킬 수 있는 데에 대한 기대치는 없지만 다만 담겨져 있는 건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 선은 유지하겠지라는 기대감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긴축이 발생하면 뭐죠? 여기 있는 물을 덜어내는 겁니다. 양동이가 비어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비어지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주식시장 안에서 이만큼 돈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준다. 매수보다 매도가 많아지니까 조정이 오는 거죠. 주식뿐만이 아니에요. 부동산, 코인 뭐 이런 데도 그렇고 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돈으로 움직였던 데들이 돈을 빼니까 아무래도 약간 충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때 양적 긴축 때는요. 그래서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대비를 해야 되고 이럴 때는 금리 인상과 영향이 많은 쪽 이런 쪽을 투자를 하시면 좋죠. 네, 그런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래서 현금을 확보하신 다음에 언제까지나 이게 양적 긴축이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 하면은 멈춥니다. 점점점 멈춰가면 테이퍼링은 공급을 줄이는 것처럼 양적 긴축도 하다가 어느 정도 선 되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줄어드는 시점에
그때 여전히 우량하고 괜찮은 종목들을 보셨다가 매수를 하시면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받다가 여기다 바닥을 다져 다시 상승하겠죠. 이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 시기에는 진짜 이거는 중요한 게요. 근거 없는 테마주, 뭐래더라 카더라 통신만 보고 눈 감고 투자하시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빠지면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상승기는 빠져도 어느 정도 적당히 빠지다가 뭐 반등도 하겠지만, 이 긴축 시기 이때는 주가가 증시가 조정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빠지면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근거 없는 테마주 회피해야 되고요. 단기 급등주는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추격 매수하는 거 이런 거는 좀 하시면 안 되고, 부채가 높고 자본이 낮은 기업들, 이런 데도 자본 잠식이 되는 기업들은요, 이럴 때 상폐되는 기업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건 피하시고요. 재무제표 많이 잘 살펴보세요. 다만 이제 단기 투자가 높아갖고 재무제표가 약간 조금 마이너스가 되는데, 기본적인 자산이 많고 현금을 바로 이제 단기 유동성 있죠. 바로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 건 또 괜찮아요. 기업 실적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기업도 회피하셔야 되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긴축 시기에는요, 지수 연동되는 대형주도 특히 그런데 지수 연동된 종목은 잠시 피해 주시거나 아니면 장기 투자로 가셔야 돼요. 어느 정도 조정받아도 난 괜찮아, 어차피 난 미래를 볼 거야, 이러신 분들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아무래도 지수가 조정을 받게 되면은 지수에 연동되어 있는 대형주들, 그렇게 코스피 200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뭐 5% 조정받았다 그러면은 대형주는 좀 더 많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5%라는 건 증시 전체의 평균이거든요. 코스피 내에도 대형주가 있고 중소형주가 있잖아요. 대형주, 코스피 200이나 이런 게 뭐 7% 빠지고, 중형주가 많이 뭐 비슷하게 있었고, 소형주가 오히려 이쪽으로 대체 투자가 돼서 한 2, 3% 상승했고, 이렇게 되면은 평균으로 뭐 5%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5% 빠졌다. 그러니까 지수 연동 종목보다는 이때는 중소형주를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더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 시기의 투자는 매출이 확실한 기업,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매출이 확실하다는 거는 단기예요. 단기적으로도 계속 돈 잘 벌고 있고 현금도 많은 데들, 그런 데들.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미래 핵심 사업에 대해서 투자하고 연구개발을 계속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요즘은 산업도 빨리 변하기 때문에 도태됩니다. 밀려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래에 대해서 저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 당장은 좀 주가가 안 좋고 좀 이렇게 답답하더라도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 장기로 보고 이제 계속 사들이는 것도 있어요. 재무가 이제 건전해야 돼요. 현금 보유가 높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고 부채가 낮은 거, 빚이 별로 없는 종목들, 이런 걸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지수하고 연동된 바스켓 거래가 될 수 있는 코스피 200 그 종목보다는 약간 개별 중소형 우량주들, 이런 걸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어떤 대형주 코스피 200 종목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샀다, 예를 들어 뭐 2차 전지로 샀다, 어떤 종목이 있으면 그 대형주라기보다는 이 대형주의 신사업 부분을 보시고 새로운 투자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비든 뭐 자재든 뭐 부품이든 이런 걸 공급하는 그 중소형주, 네, 그런 쪽에다가 투자하시는 게 이럴 땐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현금은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요즘 이제 양적 그 공급 완화, 그러니까 유동성을 이제 조금 줄여나가는 이제 테이퍼링 얘기, 양적 긴축, 금리 인상이죠. 이런 우려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게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항상 주식시장은요, 나하고 싸움이에요. 내 감정과 싸우고 내 이성을 갖다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 더 중요할 때고,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욕심이 아니라 정확하게 칼끝 매매라 그러죠. 네, 냉철하게 이렇게 좀 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항상 좋은 매매 하시도록 계속 응원하고 좋은 정보들 계속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매매, 그리고 안정적인 매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하루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